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표피, 진피 깊숙이 침투하나요? 라고 댓글이 많았는데요.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오늘은 서서히 주름이 걱정되는 30대 중반 이후 40대, 50대 이상의 어머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이 정말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지,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려면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NO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매우 커요.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정말 표피, 진피 깊숙이 침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닥터주디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그건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500달톤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화장품 성분의 크기가 500달톤보다 크면 피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법칙이죠. 그 말뜻은 크기가 500달톤보다는 작아야 그나마 피부를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 피부가 민감한 사람처럼 피부 타입에 따라 그 흡수도는 다 다르고요.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다른 화장품을 먼저 바르면 아무리 입자 크기가 작아도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콜라겐이 들어간 화장품을 피부에 발라도 절대로 피부에 콜라겐이 생기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콜라겐 화장품이 계속 출시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콜라겐이 들어간 화장품을 좋아하셔서 많이 구입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가 되면서 콜라겐 화장품이 절대로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콜라겐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는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한번 써봤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피부가 촉촉해지기 때문이에요. 수분제 성분이 공기 중의 수분이나 피부 깊숙한 수분을 표피, 각질층으로 끌어당겨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콜라겐 성분이 바로 수분제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콜라겐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촉촉해져서 인기가 많은 거였더라고요. 사실 피부과 시술로도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려요. 그런데 단기간에 화장품으로 콜라겐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잔주름을 없애주는 전문 의약품의 성분은 레티노일 엑시드, 트레티노인이고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명은 스티바 A입니다. 외국에서는 레티네이 또는 트레티노인 크림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바로 수년 전 TV에서 동안 크림으로 유명해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던 그 연고이죠. 하지만 오히려 피부가 빨개지고 각질이 심하게 부각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한때 잠깐 유행했다가 그 열기가 식게 되었죠.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티노일 엑시드, 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 유도체 성분 중에 하나고요. 피부에서 각질을 제거해주고 각질 재생 주기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모공을 막는 각질을 제거해줘서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름 환자가 이 연고를 바르다 보니까 바른 부위에 잔주름도 없어지고 피부도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였더니 이 연고를 지속적으로 바르면 피부의 각질 재생 주기가 빨라져서 피부에 정말로 콜라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FDA에서 여드름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주름 개선용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심한 건성 피부에 민감성 피부인 사람은 이 연고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스티바 A 부작용이라고 치면 나오는 수많은 사진들처럼 피부가 빨개지고 각질이 오히려 더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고를 딱 일주일 바르고 중단했어요. 그런데 지성 피부인 제 남동생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작용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스티바 A, 레티네를 처방받으려는 사람들이 병원에 줄을 서자 화장품 업계에서는 레티노일 엑시드, 트레티노인 성분보다 피부에 더 자극이 적으면서 효과가 있는 성분은 없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성분이 바로 레티놀과 레틴알데히드, 레티날입니다. 그런데 레티놀과 레티날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레티놀과 레티날 이 두 성분 모두 피부에 발랐을 때 레티노익 엑시드 성분으로 변환이 되어야지만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요. 레티놀은 2단계, 레티날은 1단계를 거쳐야 레티노익 엑시드 성분으로 변환이 되니까 레티날이 더 효과가 좋겠죠.
왼쪽부터 순서대로 효과도 적지만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레티놀, 레티날 성분 모두 화장품 성분으로 허가를 받았고, 오른쪽에 있는 레티노익 엑시드 성분은 효과도 크지만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중에 레티놀이 들어간 주름 기능성 화장품은 정말 출시가 많이 되었지만 레티날이 들어간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어요. 레티날은 매우 불안정한 성분이라서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레티날을 좀 더 안정화시킨 화장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저처럼 민감성 피부라서 스티바이나 레티네이 크림에 자극이 되셨던 분은 이 화장품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같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처음으로 주름 기능성 화장품을 바를 때 되도록 부작용 없이 바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티바이, 레티네이 같은 전문 의약품이나 레티놀, 레티날 화장품 모두 바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처음에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화장품이나 약을 바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나중에 적응이 되면 수분크림을 같이 안 바르셔도 되고요. 눈가나 입가에도 아주 조금씩 펴바르셔도 돼요. 오늘은 주름 개선 화장품과 치료제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문 의약품이나 피부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약이나 피부과 시술은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께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전문 의약품을 조심스럽게 다뤄보았어요.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고 피부과 병원에 가셔서 무슨 연고 처방해주세요 라는 말씀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료를 볼 때도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무조건 특정 연고를 처방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연고 부작용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분들의 높은 기대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전문 의약품, 치료제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그래서 특정 피부 타입은 처방해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튼튼한 지성 피부에게는 효과가 좋은 약도 다른 피부 타입에는 부작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화장품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썼을 때는 효과가 좋은 성분도 다른 화장품과 함께 쓰면 효과가 낮고 부작용도 심해질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보다 환자분들의 피부를 직접 보시고 치료해주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더 정확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스킨케어나 피부과 시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닥터주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모두 꿀피부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